이번에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살펴봤던 변수는 데이터를 담는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반면에 이 함수는 변수랑 비슷한데 대신에 특정 기능을 하는 코드를 담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더하기 함수, 빼기 함수 이런 것들처럼 뭐 반복되고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이제 그때마다 일일이 똑같은 코드를 쓰기는 좀 그러니까 그냥 그 코드를 묶어놓고 내가 필요할 때 사용하겠다. 이런 게 바로 함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def라는 키워드를 적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 함수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함수명 뒤에 있는 괄호에다가는 내가 이 함수에서 사용할 매개 변수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이 매개 변수는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매개 변수를 지정을 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 함수의 기능을 할 이런 코드를 쭉쭉쭉 이 로직을 적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함수를 끝마치고 반환할 값을 이 return이라는 키워드 뒤에 적어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예제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 def myadd. 자, 여기까지 해석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은 myadd라는 이름의 함수를 정의한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요 x, y라는 매개 변수가 있죠. 이 함수의 재료는 x와 y라는 값이 되겠구나 라는 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들여쓰기 된 부분이 이 함수의 로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로직을 한번 살펴보니까 우선은 answer라는 변수를 만들었네. 그리고 여기에는 이 x 주어진 x 값의 10배를 곱하고 또 y를 더해서 이 answer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 놓는 거나 그런 다음에 return answer 이 x를 10배 곱하고 거기에다가 y를 더한 요 answer라는 값을 return을 해주는 함수다. 그게 바로 myadd라는 함수다 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함수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x의 10배를 곱하고 또 거기에다가 y를 더하는 이런 기능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 이 함수만 호출을 해주면은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겁니다. 이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함수 이름을 적어 주시고요. 이렇게 매개 변수 x, y 값을 이렇게 1과 3으로 이렇게 넣어 줍니다. 자, 지금 여기에는 요 x, y 값에 각각 1과 3이라는 재료가 들어왔기 때문에 10 더하기 3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그 13이라는 요 answer라는 값을 리턴을 할 겁니다. 이게 바로 요 13이라는 값이 되겠고요. 그리고 요 13을 a에다가 저장해 놓은 게 바로 최종 결과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a를 출력해 보면 이렇게 13이 되겠구나 라는 거고 또 만약에 뭐 5를 넣는다면은 또 다르게 표현될 거고 뭐 숫자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이런 기능을 뭐 수만 곳에서 필요하다면은 이 코드를 다 적는 게 아니라 그냥 요 함수를 호출하면은 간단하게 해결된다. 이렇기 때문에 함수를 사용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함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요 매개 변수,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요 파라미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파라미터라는 건 함수에 전달되는 값이고요. 즉 함수에서 사용할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고 함수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서 얘가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지금은 이 주어진 재료를 뭐 곱하고 더하고 이러기 때문에 반드시 매개 변수가 있어야 된다고 했지만은 뭐 기능에 따라서 없을 수 있어요. 그냥 요 함수가 프린트 1을 뭐 10번 출력하는 거면은 뭐 딱히 받을 게 없죠. 그냥 매개 변수가 없어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함수가 될 수 있는 거고 뭐 100개일 수도 있고 1000개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n개일 수도 있다 라는 거고 지금 이렇게 정의된 순서에 따라서 값을 전달을 해 줘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값을 명시하여 전달을 해 줘야 되는 거죠. 지금 기본적으로 이렇게 x가 뭐고 y가 뭐냐 뭐 기본적으로는 그냥 요 순서에 맞게 그냥 파이썬이 눈치껏 얘가 첫 번째로 들어왔으니까 5가 x 값이겠고 그 다음에 3이 y 값이겠구나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y는 5다 그리고 x는 2다 이렇게 그 값을 명시해서 전달을 하면은 그 값이 또 파이썬은 알아서 오케이 그러면은 네가 함수를 정의할 때 이렇게 x랑 y 값을 받는다고 했는데 굳이 순서 맞추지 않아도 이렇게 뭐 명시만 해준다면요 내가 알아서 이렇게 네가 전달해준 대로 y는 5, x는 2 이렇게 인식을 하고 함수를 실행시키겠어 라는 의미로 전달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파라미터의 기본 값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본 값은 말 그대로 디폴트 값, 만약에 이 매개 변수가 전달되지 않으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사용할 값이 바로 이런 기본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렇게 기본 값을 지정하는 방법에는 함수 자체를 정의할 때 이렇게 파라미터의 기본 값을 이렇게 대입 연산자를 사용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myAdd라는 함수를 만들 건데 x와 y라는 매개 변수를 봤는데 y는 기본적으로 3이야. 만약에 전달해주지 않으면 그냥 3으로 인식을 하겠어 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myAdd를 다시 호출할 때 한 개의 파라미터만 전달하면은 y는 그냥 기본값으로 3인 거고 지금 이 함수를 호출한 사용자는 요 x 값을 1로 하고 싶은 거구나 라고 해서 13이라는 값을 리턴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리턴 값에는 한 가지 값만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개의 값을 리턴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값을 리턴해주고 싶을 때는 이렇게 컴마로 구분해서 여러 개를 리턴해 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add prod 라는 함수명을 지을 거고 xy 값을 받는데 이 add라는 거에는 xy를 더한 값을, 그리고 prod라는 것은 xy 값을 곱한 값을 저장해 놓을 겁니다. 그리고 걔네를 다 반환을 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d라는 변수에다가 이 리턴 값을 저장을 해 놓을 건데 이 d 자체를 출력을 해보면은 지금 8과 15라는 요 괄호 형태로 반환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괄호로 된 거는 이제 튜플이라는 자료형인데 이거는 뭐 리스트와 비슷한데 수정이 안 되는 그런 자료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작하는 방법은 얘네도 마찬가지로 인덱스가 있어서 리스트의 인덱싱과 슬라이싱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대괄호를 사용해서 원하는 요소를 뭐 끄집어내고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면은 애초에 이렇게 add랑 prod라는 변수 값을 두 개를 저장을 해 놓고 자 이렇게 8, 15 이렇게 튜플 값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 값 자체를 이렇게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서 반환을 해라 라고도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add랑 prod를 한번 출력을 해 주자면은 자 이 add에는 5와 6을 더한 값인 11이 되고 이 prod에는 이 들을 곱한 30이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라는 개념은 변수가 참조 가능한 코드상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변수를 선언했으면은 어디까지 사용이 가능하냐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게 바로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수 내에서 선언된 변수는 함수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함수 내에 선언한 변수는 지역 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프로그램 최상단에 정의돼서 프로그램 전역에서 사용 가능한 변수를 우리는 전역 변수라고 할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맨 처음에는 이렇게 k라는 변수에다가 안녕이라는 문자를 저장을 해 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더미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 거고요. 지금은 이제 이 부분은 주석 처리를 했기 때문에 코드로 인식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요 프린트 k랑 리턴 부분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대로라면은 k에는 안녕이 있기 때문에 이 더미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요 안녕이라는 프린트문을 찍고 리턴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안녕 안녕 이렇게 밑에도 프린트 k가 있기 때문에 안녕 안녕이라고 찍히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 주석을 풀고 이 더미라는 함수 내에서 k라는 변수, 똑같은 이름이죠. 똑같은 이름인데 여기 k에서는 잘가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함수 내부에서의 프린트 k를 할 때는 뭘로 잡을까요? 이 k를 안녕이라고 잡을까요? 잘가라고 잡을까요? 자,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면은 요 더미 함수를 호출한 요 함수 내의 프린트 k에서는 잘가라고 출력을 했고, 그리고 밑에 있는 프린트 k에서는 이렇게 안녕이라고 출력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우선은 요 함수 내부에서 선언한
K 같은 경우에는 지역 변수의 범위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 내부의 K는 말 그대로 함수 내부에서만 잘가라는 값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 함수가 아닌 다른 범위에서 다시 이렇게 K 값을 호출했을 때는 이렇게 최상단에 선언되어 있는 전역 변수 K 값으로 찍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역 변수랑 전역 변수를 서로 같은 이름으로 선언할 경우에는 지역 변수의 우선순위가 훨씬 더 높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내가 만약에 그냥 요 K랑 요 변수, 요 전역 변수로 선언된 K랑 지역 변수, 요 함수 안에 있는 K랑 똑같은 애로 간주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런 상황이 분명 옵니다.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은 이런 이슈가 반드시 생기기 마련인데, 자, 이럴 때는 파이썬에서는 요 글로벌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전역 변수로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자, 원래 위에서 배운 대로라면은 K라는 변수에 안녕이 선언되어 있고, 또 함수 내부의 K에서는 잘가라고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는 잘가라고 되고, 또 요 맨 밑에 있는 요 프린트 K에서는 이 안녕이라는 게 출력이 돼야 되는데, 요 글로벌 K라는 거는 나는 이 K를 전역 변수 K로 간주할 거다. 즉, 이 함수 내부에서는 지역 변수 K를 선언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얘랑 얘를 똑같은 애로 취급할 거다 라는 게 선언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덤이라는 함수를 호출했을 때 이미 전역 변수 K가 잘가라는 문자열로 대체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한번 프린트 K를 하면은 이제 더 이상 얘는 요 안녕이라는 키워드가 아닌 요 잘가라는 키워드로 대체가 되었기 때문에 둘 다 이렇게 잘가라고 찍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리고 함수 내부에서도 전역 변수로 선언하는 방법, 이 글로벌 키워드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파이썬 기본적인 어떤 자료형, 변수, 뭐 컨테이너 자료, 조건문, 반복문, 함수 이렇게 한번 다 살펴봤고요.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문법을 아는 것과 프로그래밍 사고력을 갖추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에 익숙해지실 수 있도록 제가 연습 문제를 준비를 해놨습니다.